지난 시간부터 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 왔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5번 그 현견무한을 갖다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먼저 해버려서 오늘은 3번 그 현견, 여기는 현견불멸, 현견불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현견무한,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10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견성이 어떠한 것이라는 걸 갖다가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제가 적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 드린 겁니다. 그걸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편 현견을 10번에 걸쳐서 견을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죠. 위에. 우리가 지금 1번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견성이 바로 마음이다 라는 걸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2번도 견은 움직이지 않는다, 견성은 부동이다, 그런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견성이 불멸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 이걸 먼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게 몇 가지였죠? 8가지로 공부했죠. 그건 나중에 또 복습할 때 같이 좀 하도록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견성이란 잠난하지 않다, 다른 것과 섞이거나 난잡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7번째는 견성에는 걸림이 없다. 견성이라는 건 무예하다. 그리고 견성이라는 건 불분하다. 여기에는 분리되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9번째, 견성이란 모든 정량을 초월한다. 10번째, 견성은 견성을 여인다.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단톡방에 올린 우리 이도반님이 올리신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경계라는 책을 읽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의견을 잘 표력해 두시던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무경계라는 것은 경계가 없다, 바운더리스 해가지고 바운더리가 없다, 그게 경계가 없다는 말하고, 경계가 있으면은 걸림이 반드시 있죠, 그죠? 경계가 있으면은, 어떤 경계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거기 걸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견성은 무예하다고 했고, 그리고 무경계라는 것은 분리되지가 않는다. 분리가 되면 이미 경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하고 또 견의로서 견의예이다.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보면은 견성을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도 실제 이제 말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무경계를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계가 있으면은
둘 이상이 되는 거고, 경계가 없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경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12부 경전에서 전부 이 말씀을 해놨는데, 오늘 우리 카톡방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 말의 표현에 있어가지고 그 조직적이고 분석하는 그런 섭이 몸에 안 밴 사람으로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모자라가지고, 사실은 외국의 석학들의 말씀이 뛰어난 것 같지만도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걸 전부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외국의 석학들의 그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은, 아, 우리 경전 어디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소리구나.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 행각들을 해 놓은 걸 보면은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또 우리 다른 도반들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 권유를 하셨던 부분하고, 마침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책에 따로 우리 견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능경에서는 설명을 했는가를 그걸 공부하시면서 오래 가지고 어디 책 옆에 하나 붙여 놓으면은 시편 행견이 어떻다는 걸 아실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글자를 좀 키워 가지고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김 선생님이 복사해가 드린 것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성은 불멸이라, 견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 지역이세요. 이제 10번의 견성에 대한 정의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일단 요 설명하는 부분은 읽어 내려가고, 나중에 여기에는 바사의 왕과 부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견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서 바사의 왕이 62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능언경을 설법하기 시작한 때가 부처님의 62세 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났다고 그래요. 부처님하고 바사의 왕하고. 참고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능언경이 설해진 시기가 반야부의 중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반야부가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음부를 시작했다가 모두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함부에서 또 방등부에서 반야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연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반야부의 중간에서부터 이게 설법이 시작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능가경이 설해진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유식이 유아유행 유식이 설해진 이후까지 설해지게 되거든요. 능언경이.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까지 다 장기간 동안 설해진 게 능언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제가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때 아난과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가운데 생각해 보았다. 비롯함이 없는 때부터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반연하는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는 그림자만을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가 이제야 열애를 만나서 깨닫고 보니 마치 어머니를 잃은 젖먹이 아기가 다시 자애로운 어머니를 만난 듯 기뻤다. 아나는 대중과 함께 합창하여 애를 올리고 부처님께 몸과 마음에서 진실과 망상과 허와 실을 드러내어 눈앞에 나타나는 생멸과 불생멸 두 가지의 바른 성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원했다. 자, 그런데 밑에 각주를 한번 봅시다. 1번. 무시무명이 망동한 일에 열애장이 식장으로 전이됐다. 이랬는데. 무시무명이 왜 망동을 하죠? 무명이 왜 망동을 하죠? 근데 이 글자로 보면은 금방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무시무명이 망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경전에서 설해지고 우리 능언경에서도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시무명이 망동하는 이유는 우리 능경 제일 처음에도 그랬죠.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상주하는 진심을, 상주하는 것은 불변이잖아요. 상주하는 진심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성을 말하거든요. 상주 진심을 잊어버리고 반연심을 상주 진심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식성이라고 할까? 우리가 인식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지 실제 영원불변하는 나가 아니라는 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주라는 말을 앞에 붙이거든요. 진심, 다시 말해 진여, 열애장,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주한다는 것은 부동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불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망동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인식이 되죠? 우리가 오온이 공이라는 걸 알면은 모든 고액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행사했을 때마다 반야신경 다 독성을 하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오온이 이제 뭐 여러 이 도반님들 다 알지만은 오온에서 이야기하는 이 색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 물질요. 예. 여기에는 색성향 미촉법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소리도 물질이라고 다 포함됩니다. 예. 그게, 여기는
이걸 전부 다 포함되는 건데, 색성향 미촉법, 이게 경계가 다가오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어떻게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 수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로 분류하는 데도 있고 5가지로 분류하는 데도 있는데, 5가지를 분류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3가지만 우리 분류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죠? 예, 낙수. 이 절구울 낙자죠?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는 고수. 예, 보만 짜증나고, 보만 이렇게 저기 뭐고, 보기 싫은 그런 거. 냄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사수라 그러죠. 네. 그 낙수는 왜 즐겁게 받아들일까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김 선생님을 봤을 때 처음에 좀 무뚝뚝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 굉장히 자상하다고 이제 이렇게 느낀 분도 있을 거고, 다 보고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 싫어할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실제 너무 또 이렇게 점잖은 것 같고 해가지고, 예, 그런데, 김수생 보고 다 기분 좋다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 저런 사람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고수거든요. 김수생하고 비슷한 사람이 맨날 와서 애만 먹였으면 저런 사람 보면은 그만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거든.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서 뭐가 남아있다? 소위 거기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쌓여져가 있는 것이 소위 업이잖아요. 이게. 업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경계가 딱 들어오면은 업식 종자가, 아, 저거 내가 옛날에 반 거다. 그런데 반 건데 저놈이 내한테 애를 많이 먹인 놈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 옛날에 내한테 즐겁게 해준 사람이 언제 여기 또 내 앞에 나타나면 즐거울 수가 있고 그렇거든, 그게. 이게 모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 소위 식성이라는 것, 이 자체는 업이 없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지만은 진짜 100% 평면을 이룬 거울에 물건을 비추듯이 물건 그대로 딱 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이게 이 사진을 찍어도 저가 이래 호리호리하지만은 좀 뚱뚱하게 찍어달라고 하면 그래 만들어주잖아요. 사진을 그것도 조르개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만들더라고. 키가 크게도 만들었다가 작게도 만들었다가. 그게 전부 각막이나 여기 조르개가 우리 각막이나 같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여기에서 분별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분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물체를 갖다가 조작해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조작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다 조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계속 업을 지으니까 작업한다 그러잖아요. 이 작업이라는 이야기 그냥 놓은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경계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응하면은 응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면 그게 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업이 안 되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딱 봤으면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면은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한순간도 인연이 안 다가오는 찰나가 없잖아요. 눈을 감으면 감은 대로, 뜨면 뜬 대로 계속 그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들리고 냄새 맡고 잠을 아무리 자도 거기에 냄새를 풍기면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제대로 응하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야면은 제대로 응할 수가 있고 제대로 응하려 그러면은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 모르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스페인 유학할 때 그때만 해도 이 유학생들이 마드리드에 유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딱 오면은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야, 한국에서 뭐 국회의원 누가 왔는데 네가 좀 안내해라. 그때는 실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안내해도 돈 얼마 안 줬어요. 차비도 제대로 안 나오게. 원래 정부에서 그 돈 다 나오는데 중간에서 어디로 다 채서 그럴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외무부에 손님 와서 여기 와서 며칠 저거 하는 그 통역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 나는데 3일인가 해줬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도 괜히 또 시비부터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내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통역할 때도 보면 말이죠. 이게 상대방이 말하는데 머무르면 통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냥 I am a boy 그러면은 그냥 그건 I am a boy. 그러니까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툭 넘어가면 되는데 I am a boy 이렇게 저거는 우리말로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말 또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나는 소년이다고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상대방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통역가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우리말 주고받듯이 그냥 쭉쭉쭉 해 나가라는 거거든요. 실제 TV를 보면서도 외국 영화나 보면서도 그거 하면은 밑에 자막 보면 그거 읽어보면은 오히려 잘 몰라요. 그런데 자막 안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계속 따라가면은 그 중에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순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대화를 그걸 못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통역하는 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외국에 가서 서로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제 외국 그 회사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할 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해 못하면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익스큐즈를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스 처음에 그러다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예. 사실은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진짜 외국 사람이 한국말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잘하면 그게 이상하지. 그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영어를 해도 빨리 하는 게 잘하는 영어는 아니거든요. 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말이 좀 빠르면 영어 잘한다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발음을 정확하게 해갖고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빨리 하려는 말을 빨리 하려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고요. 그런 게 다 우리 건강영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가 제대로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머무르는 순간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명에 시작하는 단계가 업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명으로 대연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먼지가 끼면 제대로 안 보이듯이 그러니까 먼지가 사실은 우리가 번뇌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래서 객진번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것이 망동한 일에 열애장이 식장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열애장은 사실은 저런 업에 머무른 일이 없고 성정명체라 그랬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밝은 그러한 체인데 거기에 업이 쌓이면은 그것이 식장이거든요. 그게 식장으로 전이가 된다 그런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업에 쌓여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식정이 원명함을 갖추었더라도 반년하는 것은 열애장에 미칠 수 없다. 요거는 본문에 또 좀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건 그때 또 하더라고. 이렇게 하여 본명을 잃어버린다. 한 것이 1번에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 것이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반연하는 경계를 따라 분별하는 그림자만을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가 이러는데 여기 그림자가 뭔가에 대해서는 2번에 그 진심을 읽고 나면 안으로 요동하고 밖으로 분주하여 어지럽게 움직임을 심성이라고 오인함으로 망인, 연진, 분별영사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반연심을 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는 그러한 그림자를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은 요 참고로 그 수능엄경 천석은 선화하상이 그 지은 책인데 한국에 왜 불광에서 2권으로 번역을 해가 출판을 했죠. 혹시 뭐 또 그걸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권에 7만 원씩인가 그렇던데 수능경 천석에 했는데 이 수능경 천석은 거기에서 이 해설을 쭉 하면서 인용하는 거 말하자면은 이러한 해석이 어느 스님의 소나 논에서 이렇게 설명됐다는 게 잘 표기를 안 해요.
선화하상은 자기의 생각에서 이래 푸른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능언경 강의에는 정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미는 개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이미는 그 뭐 오송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분명하게 얘기됐는데, 천석에는 그런 게 안 돼가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설명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움직이는 것을 몸이라 하면 아집이고 움직이는 것을 경계라 하면 법집이라고 법집으로 현존하는 생멸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좀 있으면은 요거는 업상과 전상과 현상 요거는 이제 세식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또 아레야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세밀하다 할 때 세자고 그 다음에 6가지 상이인데 그거는 추상이라 그래요. 약간 거친 거. 그거는 좀 있으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생멸과 불생멸을 할 때 불생멸에 대한 거는 이 능엄직해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앞의 경계는 비록 동요와 펴고 움츠림이 있으나 견성 중에는 동요와 펴고 움츠리고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불생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능엄직해는 손중화 거사가 강의한 걸 갖다가 그 제자들이 또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능엄경 강의하고 능엄직해는 아직 국내에서 번역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사이 왕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